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주제가 심화가 아이를 망친다입니다. 다소 자극적인 제목을 썼습니다. 그리고 부제는 중등 땡땡 학년에 고등 수학 못 올리면 망한다, 이런 문구를 넣었습니다. 다소 자극적이라서 죄송합니다. 그러면 어떤 심화가 아이를 망치느냐? 저는 초등 심화가 아이를 망친다고 주장합니다. 앞전에 찍었던 심화와 관련된 영상과 다소 내용이 겹치더라도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공부를 할 때도 한 번 듣고 모르지 않습니까? 여러 번 들어야지 우리는 각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앞전 영상과 다소 겹치는 내용이 있더라도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심화는 왜 하는가? 우리가 심화를 언제 하게 되는가를 생각해 보면 그냥 간단한 예입니다. 첫 번째 케이스, 학원에 상술 내지는 강요에 의해서 심화를 하게 되죠. 초등 심화. 이렇게 말합니다. 어머니, 민지는 심화반 들어가는데 심화반 수업 안 하면, 안 하시면 혼자 처지세요. 이렇게 말씀을 한다 이거죠. 그러면 우리가 치과를 갔다고 생각해 보세요. 치과를 가면 과도하게 불필요한 시술을 우리에게 만약에 요구를 한다면 그 병원에 안 가겠죠. 하지만 이것이 자식의 치료라면 어떨까요? 우리 자식의 치료라면 불필요하지만 좋은 거라니까 받아야겠다. 이렇게 자식의 일이라면 약해지는 부모의 마음을 이용한 학원의 상술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머니, 민지는 심화를 하는데 어머니 아이가 심화를 하지 않으면 처지십니다. 쉽게 먹혀들 수 있는 말들입니다. 과연 처질까요? 저는 전혀 처지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케이스, 엄마들끼리 카페에 모여서 수다를 떨죠. 시욱이 엄마, 시욱이는 벌써 불라 푼다면서요? 블랙 라벨을 푼다 이거죠. 불라를 풀면 공부를 잘한다, 어떤 고정관념이 있어요. 그럼 우리 애도 빨리 풀려야 되겠는데 어느 학원이야? 우리도 다니자. 우리도 다니면 불라 수준으로 공부를 잘할 것 같은 그런 착각들, 이런 것들 때문에 심화를 하게 됩니다. 심화를 하면 뭔가 남들보다 처지지 않고 올라가는 것 같은 느낌이 들지만 저는 오히려 더 내려가는 효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시간을 그만큼 심화하는 데 낭비했기 때문이죠. 그러면 두 번째, 심화를 하는 목적은 무엇일까요? 심화를 하는 목적은 시중에 떠도는 얘기들을 보면 초등 심화를 하면 심화 능력 내지는 문제 해결력이 생겨서 고등 수학까지 잘 할 것이다, 이런 착각을 하고 있습니다. 초등 심화를 하면 심화 능력이 생겨서 문제 해결력까지 생긴다. 어느 정도 맞아요. 심화 능력이 생기죠. 무슨 심화 능력이 생기죠? 초등 심화 능력만 생기죠. 초등 거만 깊이 있게 파고드는 거죠. 문제 해결력이 생긴다. 초등 문제 해결력이 생기겠죠. 그럼 이 초등 문제 해결력, 초등 심화 능력이 고등 수학까지 잘하게 만드는 원동력이 된다? 이건 착각입니다. 초등으로 끝입니다. 심화의 목적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문제에 대한 심화의 목적은 끈기 있게 물고 늘어지는 자세, 이 자세를 키우기 위한 것입니다. A 학생이 있다고 해볼게요. A 학생은 매우 우수한 학생입니다. 기본 문제를 풀리면 손쉽게 풀고요. 누가 봐도 매우 빠르고 정확한 학생입니다. 그래서 끈기 있게 물고 늘어지는 자세를 키워주기 위해서는 이런 학생들에게 기본 문제를 던져주면 너무 빨리 풀기 때문에 끈기 있게 문제를 풀지를 못해요. 왜냐하면 너무 빨리 풀고 자기한테 너무 쉬우니까요. 그때 심화 문제를 던져줘야 됩니다. 이런 학생들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심화 문제입니다. 심화 문제를 통해서 이 문제를 끈기 있게 잡고 물고 늘어지면서 생각하는 습관을 길러주는 게 목적입니다. 심화의 목적이. 그런데 B 학생을 생각해보면 B 학생은 매우 평범한 학생입니다. 매우 평범한 학생이고 끈기 있게 물고 늘어지는 수단으로 심화 문제를 던져주지 말고 이 학생은 일반 문제집으로 족합니다. 일반 문제집에 있는 문장제 내지는 C단계, 요런 것들 가지고도 어떤 문제를 끈기 있게 물고 늘어지는 습관을 길러줄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학생들에게는 일반 문제집 가지고 훈련시키면 됩니다. 제가 스터디 코드 선생님의 말에 전적으로 동의를 하는 게 수학은 머리의 근육을
만드는 것이다. 전적으로 동의 드립니다. 정말 멋진 말입니다. 스터디코드 선생님이 말씀하신 이 수학의 근육을 만들어, 머리에 근육을 만드는 거, 이게 맞는 말이에요. 그러면 학생들에게 근육을 만들려면 적당한 자극을 줘야 되는데, 적당한 자극, 다시 말해서 푸시업을 하는데 이 학생이 10개가 한계인 학생에게 갑자기 100개를 하라고 시킨다면 이 학생은 그냥 퍼져버리죠. 적당한 자극, 다시 말해서 B학생과 같은 경우는 갑자기 심한 문제, 어려운 문제를 막 던져주고 블랙랍을 던져주면 안 됩니다. 이 학생은 그러면 수학 포기합니다. 이 학생에게는 일반 문제집 C단계, B단계로도 족합니다. 그걸 가지고 단 끈기 있게 물고 늘어지는 학습 습관을 만들면 됩니다. 그게 심화의 효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는 일단 심화하는 목적이 무엇인가에 대한 소결론은, 문제집은, 심화 문제집은 끈기 있게 어떤 문제를 물고 늘어지는 자세 형성을 위한, 그 형성을 위한 수단일 뿐이지 그 문제집이 목적이 돼서는 안 됩니다. 내가 이 문제집을 풀어야지만이 뭐 수학적 문제 해결력이 생기고 심화 능력이 생긴다, 이게 아닙니다. 심화 능력, 이런 것들은 학생마다 다른 겁니다. 그래서 어떤 학생들은 심화 문제집을 풀어서 끈기 있게 사고하는 습관을 길러지는 반면에 A 학생 같은 경우는, B 학생 같은 경우도 심화 문제집 안 풀려도요, 일반 문제집 풀려도 끈기 있게 물고 늘어지는 그 자세만 길러진다면 됩니다. 심화 문제집 안 풀려도 됩니다. 이 학생은 그 자세를 길러주기 위한 수단일 뿐이다, 이거죠. 그러면 세 번째, 그러면 일반적인 학생은 심화를 하지 말라는 얘기인가? 그러면 예를 또 들어보겠습니다. 첫째, 고시 공부를 하는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고시생들 있죠? 고시생들. 제가 고시생을 폄하하는 거 아닙니다. 고시 공부를 하는 사람들, 예전에 사법고시, 행정고시, 그리고 우리 교육은 임용고시, 뭐 이런 게 있겠죠. 그죠? 그러면 고시를 패스하는 그 사람들은, 젊은 사람들이 보통 유리합니다. 젊은 사람들은 어떤 마인드를 가지고 있냐면, 최소의 기간을 가지고, 자기가 잡은 그 최소의 기간을 가지고 수험 적합성 있게 최적화된 공부를 하거든요. 딱 최적화된 공부를 하고, 그리고 결정적인 이 사람들의 핵심이 뭐냐면, 시험에 다가오면 그 마지막 남은 기간 일주일 동안 볼 수 있도록 모든 분량을 압축적으로 정리를 해놓고 그거를 쏟아 붓습니다. 마지막에 쏟아 부어요. 그거를 하루 만에 다 볼 수 있도록 단권화를 시키거든요. 이렇게 뭔가 체계적으로 마지막에 쏟아 부을 수 있는, 요렇게 전략적으로 공부한다, 그죠? 이게 수험 적합성입니다. 그런데 만약 장수생들, 합격을 결국 못하는 장수생들 보면, 장수생들 폄하하는 게 아니고 대체로 이런 경향이 있습니다. 장수생들 보면 매우 느긋합니다. 그래서 수험 기간이 길어지고요, 뭔가를 막 파고듭니다. 수험 적합성 있게 공부하지 않고 뭔가 하나를 막 깊이 있게 자꾸 파고듭니다. 그래서 엄청 아는 건 많아요. 하지만 항상 느긋하기 때문에 시험이 임박해와도 느긋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쏟아부을 수 있는 그 능력이 조금 다른 젊은 사람들보다, 합격한 사람들보다 떨어져요. 그래서 합격을 못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아는 거는 몇 배는 많이 알아요, 실제로 합격한 사람보다. 하지만 수험 적합성 있게 마지막에 쏟아부을 수 있는, 이게 전략이죠. 이 전략을 짜서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좋은 대학을 갑니다, 우리 학생들로 치면. 그래서 이렇게 수험 적합성 있게 우리는 딱 정해진 수험이라는 기간이 있기 때문에 수험 적합성 있게 언제 쏟아부어야 된다? 고등 수학에 쏟아부어야 된다, 이겁니다. 초등 수학에 쏟아붓는 건 장수생이 하는 모습입니다. 장수생들이 이제 막 초등만 계속 다지고 있죠. 계속 다지면 안 됩니다. 딱 정해진 기간 동안에 우리는 어디 쏟아야 된다? 고등 수학에 쏟아야 됩니다. 고등 수학에 심화 쪽을 쏟아야 됩니다. 두 번째 예를 또 하나 들어보면, 올림픽을 할 때 홈 어드밴티지라는 게 있죠. 홈 어드밴티지. 홈 어드밴티지가 뭐죠? 그 나라에서 올림픽이 열리면, 뭐 월드컵이 열리면 그 월드컵 경기장에서 연습을 했기 때문에 그 홈 어드밴티지가 있는 거죠. 뭐 올림픽이면 수영이면 수영도 그 수영장에서 계속해서 연습해온 그 나라 선수들이 유리하다, 이거죠. 이런 홈 어드밴티지를 생각해보면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실전은, 우리는 대학 가기 위한 실전은, 홈 어드밴티지는 고등 수학인데, 고등 수학을 초점을 맞춰서 이게 실전에 투입돼야 되기 때문에 이쪽을 집중을 해야 되는데 말이죠. 그런데 일반적인 여타 국가들, 홈 어드밴티지가 없는 여타 국가들 어떻게 하죠? 좁은 경기장에서
수영으로 치면 수영 1000m 레이스를 해야 되는데 200m 레이스에서 계속 연습을 한다 이거죠. 실제랑 맞지 않게 그쪽에다가 집중을 해가지고 뭐 자기 나름은 이렇게 변명을 하겠죠. 물속 깊이 뭐 손바닥을 짚고 오면 이런 연습 많이 하면 1000m를 많이 할 수 있게 돼. 깊이 있게 한번 들어가 봐. 이렇게 막 수영을 실제는 1000m에서 하는데 200m 수영장에서 막 훈련하면서 거기 깊이 있게 들어가서 손바닥 하나 짚고 오면 1000m에서 잘하게 돼. 이렇게 말하지만 그건 착각입니다. 실제 1000m에서 연습을 해야 됩니다. 그게 바로 고등수학입니다. 고등수학에서 홈 어드밴티지를 얻듯이 고등수학 쪽에서 계속해서 심화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심화가 결론적으로 나쁜 거 아닙니다. 심화하는 거 나쁜 거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는 수험이라는 그런 정해진 기간이 있습니다. 제가 내린 판단은 중2-1까지 모든 중등 과정을 끝내야 됩니다. 중2-1이 되는 그 시점까지, 여름방학 끝날 때까지 모든 중등 과정을 다 끝내야 됩니다. 그렇게 하려고 하면 초등 심화 쪽에 너무너무 집중을 해서 시간을 낭비해버리시면 2-1까지 못 끝냅니다. 제가 끝내라는 의미는 완벽하게 다 알아야 됩니다. 그냥 슬렁슬렁 한번 봤어가 아니라 당장 시험지를 던져주고 시험을 쳤을 때 90점 이상 나와야 됩니다. 중등 수학들 저희는 매주 시험을 치기 때문에 저는 확인을 하고 학년을 올리거든요.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트레이닝을 해서 2-1까지가 마지노선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2-1까지 모든 걸 끝내고 2-2부터는 고등 수학을 올려야 됩니다. 그렇게 하려고 하면 초등 심화 쪽에 너무 시간을 낭비하지 마시라 이겁니다. 고등 수학은 그럼 도대체 심화를 뭐냐 하시면 고등 수학 쪽의 심화는 확률과 통계 같은 경우는 확률 같은 경우에도 어떤 주어진 기준을 자기가 정해야 되거든요. 확률에서 나오는 그 문제들에서 어떤 심화 문제들을 보면 자기가 어떤 기준을 설정해야 돼요. 그 기준에 따라 첫째, 둘째, 셋째, 넷째 이렇게 기준을 가지고 분류해 나가는 그 기준을 찾아낼 줄 알아야 돼요. 그러면 그런 분류를 하는 그 능력이 초등 때 심화를 해서 길러지느냐? 아닙니다. 고등수학 때 그 고등수학을 접해보면서 이런 문제는 이런 기준으로 분류를 하는 것들이구나 느끼고 계속 이렇게 트레이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고등심화 쪽에 집중하셔야 되고 또 고등수학 같은 경우는 우리 선생님들조차도 만약에 도저히 힌트 없이는 이걸 풀지 못하는 문제도 있어요 사실은. 그러면 그런 문제들을 학생들을 빨리 접해봐야 됩니다. 이 문제를 힌트를 살짝 주면서 이렇게 하면서 자꾸 푸는 해결력을 길러야 돼요. 선생님들조차도 이게 고등수학은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되게 어려운 문제들은 이걸 힌트를 줘도 며칠이 걸리는 문제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 문제들을 빨리 접해서 심화 쪽을 파고들어야 됩니다. 제가 또 가르치는 고등부에서 좀 안타까운 게 아까 끈기 있게 물고 늘어지는 그런 습관들을 길러야 된다고 했는데 우리 고등부 반에도 말이죠. 1시간 동안 문제를 풀라고 주면 30분 풀고 그냥 내는 학생들이 있어요. 그 학생들한테 좀 더 풀어봐 이렇게 해도 어차피 가지고 있어도 못 풀 것 같아요. 이런 자세를 가진 학생들은 일정 등급 이상 절대 못 올라갑니다. 그런 자세 안 됩니다. 끈기 있게 물고 늘어져야 됩니다. 저조차도 만약에 고등부 고3 문제, 수능 문제 내지는 뭐 수능 특강, 수능 완성들 이런 문제 고3 바로 앉혀놓고 그 자리에서 바로 풀거든요. 바로 풀어보고 바로 풀이 해줍니다. 뭐 제가 뭐 예습 해오고 이런 거 없습니다. 바로 그냥 풀고 바로 풀어주고 하는데 그때도 제가 풀 때도 고3들 그냥 바로 앞에 앉혀놓고 풀 때도 풀다 안 풀리는 거 있어요. 사실 있다고요. 그러면 시간이 거의 다 돼 갈 때 이거였네 하면서 풀리는 게 있어요. 이런 식으로 선생님들도 한 방에 줄줄줄줄 풀리는 문제가 있는 반면에 생각 좀 해서 풀리는 문제가 있다고요. 그러면 학생들 끌기 물고 늘어지다 보면 나중에 풀립니다. 풀리는데 안 풀어요. 의지가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문제를 잡고 끈기 있게 물고 늘어지는 능력을 기르기 위해서 그 목적을 위해서 심화를 하셔야지 그냥 심화를 위한 심화를 하시면 안 됩니다. 누가 뭐 심화를 한다더라 뭐 어떤 책을 봐야 된다더라 이거 아닙니다. 이 습관만 길러진다면 고등수학 올리십시오. 고등수학 올리고 중2-2부터는 고등수학 올리셔야지 저는 망한다는 표현을 썼지만 그건 좀 과격한 표현이었고 2-2 올리셔야지 그때 고등수학 올리셔야지 원하는 대학을 가기가 수월하게 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요. 명언 한마디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고대 그리스 철학자의 명언입니다. 견디기 힘든 일을 견뎌내면 그 일을 떠올릴 때마다 유쾌해진다. 다시 견디기 힘든 일을 견뎌내면 그 일을 떠올릴 때마다 유쾌해진다. 고대 그리스 철학자의 명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